전 연인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와 그 감정을 끊는 법. 잘 지내고 있었다. 딱히 생각도 안 났고 이제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올랐다.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. 그냥 지나가다 들린 노래 하나, 길에서 맡은 냄새 하나, 아니면 그냥 비가 오는 날?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.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은 게 아니었다.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안다. 그 감정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를. 분명히 끝난 관계인데, 분명히 더 이상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건지,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건지 그 감정의 정체조차 모르겠어서 더 혼란스럽다. 전 연인이 갑자기 생각나는 건 아직 미련이 남아서만은 아니다. 사람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다. 우리 뇌는 강한 감정이 담긴 기억을 오래 저장한다.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의 강도가 셌던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는다. 연애는 그 특성상 감정의 진폭이 크다.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다가 상처받고 슬프고 화나는 감정들이 짧은 시간 안에 몰아친다. 그 진폭이 컸던 만큼 그 기억은 뇌 안에 깊이 새겨진다.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비슷한 자극이 오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이다. 특히 오감과 연결된 기억이 강력하다. 그 사람이랑 자주 듣던 노래, 자주 가던 카페의 냄새, 그 사람이 쓰던 향수와 비슷한 향, 자주 먹던 음식의 맛, 이런 것들이 기억의 스위치가 된다. 냄새가 특히 강력한데 냄새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향 하나에 몇 년 전 기억이 순식간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.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.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것이다. 계절도 강력한 트리거다. 그 사람이랑 함께했던 계절이 돌아오면 몸이 먼저 기억한다. 특정 계절의 공기 온도, 그 계절 특유의 빛의 색깔, 그것들이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불러온다. 작년 이맘때 뭐 했더라 하는 생각이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. 또 하나의 이유는 뇌가 미완성된 것을 붙잡는 특성 때문이다. 끝이 명확하게 마무리된 관계보다 뭔가 찜찜하게 끝난 관계,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채 끝난 관계,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끝난 관계일수록 뇌는 그걸 계속 완성하려 한다. 왜 그랬을까?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?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?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건 내가 그 미완성된 이야기를 끝내려는 시도다.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 전 연인이 더 자주 생각난다. 지금 내 삶이 충만하고 바쁘고 행복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난다. 근데 뭔가 허전하거나 지치거나 새로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오른다. 그게 그 사람이 그리워서라기보다 그 시절의 감정이 그리운 것이다. 그때 느꼈던 설렘, 그때 느꼈던 안정감, 그때 느꼈던 누군가와 연결된 감각, 그게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채워줬던 기억이 자동으로 소환되는 것이다.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.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감정이 그리운 것이다. 그 감정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시 느낄 수 있다. 근데 그 감정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면 그 사람을 잊기가 더 어려워진다. 전 연인이 생각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. 소셜미디어로 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다. 지금 뭐 하는지, 누구랑 있는지, 잘 지내는지,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. 근데 그 확인이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오히려 반대다. 그 사람의 최근 사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다시 활성화된다.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난다. 그리고 또 며칠을 그 사람 생각으로 보내게 된다.
한번 찾아봤으니까 또 찾아보게 되고, 그 패턴이 반복되면 잊는 게 더 어려워진다. 그 사람과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마찬가지다. 좋았던 기억이 담긴 사진을 보면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. 그 감정이 그리워서 또 보게 되고, 또 보면 더 그리워지고, 그 사이클이 있는 걸 방해한다. 지금 그 사람을 잊고 싶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자극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한다. 연락을 다시 시도하는 것도 결국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.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반갑게 받아줬다면 또 기대가 생긴다. 반갑게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상처가 또 하나 더 생긴다. 어느 쪽이든 잊는 과정이 더 길어진다. 이미 끝난 관계라면 그 문은 닫혀 있다는 걸 다시 두드리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끊을 수 있는가? 먼저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. 생각나지 말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더 생각난다.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진다. 생각이 날 때 그냥 인정하는 것이다. 아, 생각나는구나. 그래, 있었던 일이지. 그렇게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. 감정은 저항하면 오래 머물고 인정하면 지나간다. 그 다음은 그 기억을 낭만화하지 않는 것이다. 전 연인이 생각날 때 뇌는 좋은 기억을 더 강하게 불러오는 경향이 있다. 힘들었던 기억, 상처받았던 기억, 맞지 않았던 부분들은 흐릿해지고 좋았던 순간들만 선명하게 떠오른다. 그러니 그 사람이 실제보다 더 좋게 기억되는 것이다. 그 환상을 깨는 연습이 필요하다. 좋은 기억이 떠오를 때 동시에 왜 그 관계가 끝났는지를 같이 떠올리는 것이다.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,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, 그 관계가 나한테 맞지 않았던 이유들, 그걸 같이 떠올리면 그 기억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.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채우는 것이다. 전 연인이 자주 생각난다는 건 지금 내 삶에 빈 공간이 있다는 신호다. 그 빈 공간을 그 사람 기억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. 그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워야 한다. 오래 하고 싶었던 것들,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, 새로운 환경, 새로운 경험, 그것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차지하던 자리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. 일상을 바꾸는 것도 효과가 있다. 그 사람을 만나던 루트, 그 사람과 자주 가던 장소,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다.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그 장소에 새로운 기억이 쌓인다. 기존의 기억이 덮이는 것이다.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릿해진다는 말이 있다. 그 말은 맞다. 하지만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다.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.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. 반대로 내 삶에 집중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이 실제로 옅어진다. 전 연인이 생각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다.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진짜였다는 뜻이다. 그 관계가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는 뜻이다.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. 다만 그 기억이 지금 내 삶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기억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. 기억을 지우는 게 목표가 아니다.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 상태가 목표다. 생각이 나도 그냥 지나간 일로 느껴지는 상태,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은 상태, 그 사람 이름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오지 않는 상태, 그게 잊혀진 게 아니라 정리된 것이다. 그 상태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.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, 어떻게 끝났는지,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. 누군가는 몇 달이고
누군가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.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내가 약한 게 아니다.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진짜였다는 뜻이다.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지금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,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.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. 그냥 인정해라. 그래, 생각나는구나.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해라. 그 사람 대신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? 그게 그 감정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. 이 감정을 끊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.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연히 잊힐 거라는 생각이다.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. 하지만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. 새로운 사람과 있으면서도 전 연인과 비교하게 된다.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이런 점이 부족하다.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이런 점이 낫다. 어느 쪽이든 새로운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. 새로운 사람이 전 연인을 잊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전 연인을 잊은 후에 새로운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.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. 전 연인 생각이 자주 난다는 걸 주변 사람한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. 이미 끝난 관계인데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한다는 게 미련해 보일 것 같아서, 약해 보일 것 같아서 그 말을 꺼내지 못한다. 혼자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다. 근데 그게 오히려 그 감정을 더 오래가게 만든다. 감정은 표현될 때 소화된다. 말로 꺼내든 글로 쓰든 그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조금씩 가벼워진다.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,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글로 써보는 것, 그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된다. 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과 전 연인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다르다.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.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. 함께했던 시간이 소중했다면 그리울 수 있다. 그게 인간적인 것이다. 근데 그 그리움이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지려면 왜 그 관계가 끝났는지를 먼저 직면해야 한다. 끝난 데는 이유가 있었다. 그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가도 똑같이 끝난다. 그리움이 느껴질 때마다 그 이유를 떠올리는 것이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잠재우는 현실적인 방법이다. 어떤 사람들은 전 연인과 친구로 지내려 한다. 헤어졌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. 이게 가능한 경우도 있다.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둘 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후여야 한다. 한쪽이라도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친구처럼 지내려 하면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애매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. 그 애매함이 있는 걸 방해한다. 정말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택을 하는 게 맞다.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 사람 생각이 자주 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. 그 관계가 끝나면서 생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이다. 그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 어렵다. 자신이 그 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, 그 상처가 어디서 온 건지, 그걸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그 과정이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선택지가 된다. 전 연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. 하루빨리 잊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. 그런데 감정은 강박으로 없어지지 않는다. 빨리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.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. 잊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직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.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. 그냥 내 삶을 살면 된다. 내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생각이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.
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. 이 감정이 끊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는 미리 알 수 없다.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는 것이다. 그 사람 이름을 들어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것이다. 그 순간은 아무도 예고해주지 않는다. 그냥 어느 날 와 있다.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하루를 내 삶에 집중해서 사는 것. 그게 전부다.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그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.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만큼 그 감정이 남아있는 것이다. 그게 약한 게 아니다.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했다는 증거다.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. 다만 그 마음이 오늘 내 하루를 맞게 두지는 않았으면 한다. 그 사람 생각이 나도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. 그 사람 생각이 나도 오늘 나를 위한 것 하나를 하는 것.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그 감정을 조용히 끊어낸다. 전 연인 생각이 유독 많이 나는 시간대가 있다. 대부분 저녁이나 늦은 밤이다.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가 조용해지는 순간 그 사람 생각이 밀려온다. 그 시간대가 힘들다면 그 시간을 혼자 조용히 보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.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걸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뭔가를 손으로 만드는 것. 몸을 쓰는 활동이 머릿속 생각을 잠시 끊어준다.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고 있을 때 몸을 움직이면 그 공간이 조금 환기된다.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. 그 충동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.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이 왔을 때 일단 그 자리에서 다른 걸 한다. 물을 한 잔 마신다. 짧게 산책을 한다.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. 그 충동이 지나가길 기다린다. 충동은 대부분 몇 분 안에 줄어든다. 그 몇 분을 버티는 게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충동의 강도가 약해진다.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자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그 관계가 잘 안 된 게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더 잘했으면 달랐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 생각의 패턴을 의식적으로 끊어야 한다. 관계가 끝나는 건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. 그리고 설령 내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후회하는 건 지금의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. 그 에너지를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쓰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. 많은 사람들이 전 연인을 잊는 과정에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한다. 어떤 날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다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. 감정이 직선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르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것이다. 어떤 날 갑자기 힘들어졌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. 그냥 그날이 그런 날인 것이다. 내일은 또 다를 수 있다. 그 기복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나아지는 방법이다.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됐다는 게 그 사람과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. 기억은 남는다.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내 삶의 일부다. 그걸 지울 수도 없고 지울 필요도 없다. 다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는 상태,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아프지 않은 상태, 그게 정리된 것이다. 그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더 담담하게 볼 수 있게 된다. 그 관계에서 배운 것, 그 관계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걸 볼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상처가 아니라 경험이 된다. 전 연인이 갑자기 생각난다는 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그 시절의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신호다. 그 무언가가 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. 그 시절의 감정이 그리운 건지, 그 사람 자체가 그리운 건지, 아니면 그 시절의 내 모습이 그리운 건지, 그 답을 찾는 것이 이 감정의 진짜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고,
그걸 이해해야 진짜로 정리가 된다. 그 무언가가 그 시절의 설렘이라면 지금 내 삶에 설렘이 없다는 뜻이다. 그 설렘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답이다. 그게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,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,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. 그 무언가가 그 시절의 안정감이라면 지금 내 삶이 불안하다는 뜻이다. 그 불안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답이다.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끊는 건 결국 지금 내 삶을 직면하는 것과 연결된다. 전 연인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경우가 있다. 잘 됐다는 생각과 동시에 어딘가 씁쓸하거나 속이 쓰린 감정. 그게 이상한 감정이 아니다. 나와 함께할 때는 힘들어 보이던 사람이 나와 헤어지고 나서 잘 지낸다고 하면 내가 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. 근데 그건 아니다. 관계는 두 사람의 조합이다. 어떤 두 사람이 만나느냐에 따라 서로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. 그 사람이 지금 잘 지낸다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다. 그냥 그 두 사람의 조합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. 그리고 지금의 조합이 그 사람한테 더 맞는 것이다.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인정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. 전 연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. 그 소식이 힘들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. 아직 내 안에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다. 그 감정이 느껴질 때 그 소식을 더 파고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.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거나 그 사람이랑 비교하거나 그런 행동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다.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.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것이다. 내 삶은 내 것이다. 그 경계가 선명해질수록 그 감정이 약해진다. 결국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끊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다.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. 그 사람이 뭘 하는지, 누구랑 있는지, 잘 지내는지, 그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. 내일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다. 오늘 내가 뭘 먹는지, 누구를 만나는지,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, 그 작은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은 서서히 배경이 된다. 배경이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. 그게 잊혀진 게 아니라 정리된 것이다.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. 전 연인이 생각나는 자신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.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쉽게 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.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건 내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. 그 마음이 언젠가 다른 사람한테 향할 것이다.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.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 내가 나를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.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끊는 것이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채우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한다. 나를 채운 만큼 나한테 맞는 사람이 보인다.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. 사랑했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. 하지만 그 기억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. 그 기억은 내 뒤에 있어도 된다. 내 앞에 있을 필요는 없다. 앞을 보고 걷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기억이 훨씬 멀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. 그 거리가 충분해지면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한 페이지가 된다. 그 페이지를 가끔 떠올려도 더 이상 멈추지 않는 나를 만나게 된다. 그 페이지가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. 그 사람과의 시간도 그 페이지 중 하나다. 그 페이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지우려 할 필요가 없다. 그냥 내 이야기의 일부로 두면 된다.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면 된다. 그 페이지가 쌓일수록 이전 페이지는 점점 뒤로 밀린다. 그게 잊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. 지금 이 순간도 그 이야기의 일부다. 오늘 하루를 내 삶으로 채우는 것. 그게 가장 솔직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.
내가 나를 채워가는 만큼 그 감정은 조용히 멀어진다. 멀어진 만큼 나는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.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모르는 것이 오히려 기대가 된다. 그 기대가 생기는 날이 오면 이미 많이 나아진 것이다.